5개의 오렌지 씨앗. 아서 코난 도일. 1장. 폭풍우 속의 방문객. 1887년 9월 어느 날, 바람은 온종일 거세게 불고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려댔다. 런던 중심부에 보기 드문 폭풍우가 쏟아졌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아내가 친척집에 다니러 간 동안 나는 베이커가에 사는 오랜 친구 셜록 홈즈와 함께 지냈다. 홈즈는 난로 앞에 앉아 범죄 기록을 정리했고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 해양 소설을 읽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홈즈, 벨 소리 아닌가? 누가 온 것 같은데? 자네 친구인가? 이런 밤에 찾아올 친구라고는 자네밖에 없네. 그럼 사건을 부탁하러 온 의뢰인일까? 이런 날씨에 찾아온다면 아주 급한 일이겠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십시오. 홈즈가 말하자 젊은이가 들어왔다.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20살이 간 넘은 젊은 남자로 복장이 단정하고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어 보였다. 머리가 젖어 있고 손에 들고 있는 우산과 레인코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비가 얼마나 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램프의 불빛에 비친 창백한 젊은이의 얼굴은 깊은 수심에 쌓여 있었다. 홈즈 씨, 늦은 시간에 찾아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 도움을 받으면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난로 옆으로 와서 발을 말리시죠. 젊은이는 난로 쪽으로 의자를 끌어와 젖은 발을 말렸다. 제 이름은 존 오펜쇼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큰아버지 엘리어스 오펜쇼 씨는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셨죠. 큰아버지는 농장을 경영해서 큰 재산을 모으셨어요. 1861년도에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남부군과 합세하여 북부군에 맞서 싸워 대령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865년 남부군이 전쟁에서 패하자 다시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4, 5년 뒤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호우현 부근의 땅을 사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미국의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영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흑인을 몹시 싫어해 흑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 오펜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분은 이방인이었고 또 불행했죠. 성미가 불같이 급하고 말도 거칠어 누구하고도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술도 많이 드셨고요. 저희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유난히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12살 때 큰아버님 댁으로 가게 되었고 큰아버지는 저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16살이 되었을 때는 제가 그 집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다락방이 있었는데 항상 잠가두셨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떨 때 궁금증이 생겨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니 낡은 트렁크와 잡다한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1883년 3월 어느 날 큰아버지는 인도 퐁디셰리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으셨어요. 퐁디셰리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굴까 하시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순간 5개의 작은 오렌지 씨앗이 큰아버지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하얗게 질린 큰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만 웃음이 쑥 들어가고 말았죠. 케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들이 나를 찾아내고 말았어. 큰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버지? 제가 여쭤봤죠. 죽음이란다. 큰아버지는 그렇게 외치면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셨어요. 봉투를 들여다봤는데 뒷면에 3개의 K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글자는 없었어요. 누가 그걸 보냈는지, 큰아버지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어스 큰아버지는 다락방으로 가셔서 3개의 K가 새겨진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상자 안에 있던 서류들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호우섬의 포담 변호사가 왔을 때 저를 불렀습니다. 존, 내 동생. 그러니까 네 아버지에게 내 모든 재산과 이 저택을 물려줄 것이다. 그 뒤에는 네가 상속받게 될 거다. 내게 기쁜 일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만약 악마와도 같은 적들이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면 재산을 내주어라. 내 재산이 죽음을 불러올까 두렵구나.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아버지는 너무 두려워하신 나머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계셨고 술도 더 많이 드셨답니다. 큰아버지는 모든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가셨는데 다음날 아침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어요. 경찰에서는 큰아버지가 자살하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홈즈는 젊은이의 말을 잠시 중단시켰다. 잠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괴이한 사건이군요. 큰아버지가 인도에서 편지를 받으신 날이 언제고 돌아가신 날은 언제였습니까? 그 편지는 1883년 3월 10일에 왔고 엘리어스 큰아버지는 7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존 오펜쇼가 대답했다. 고맙소. 계속하시죠. 하고 홈즈가 말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 저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잠겨있던 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구리상자는 있었지만 안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덮개 안쪽에는 KKK라는 글자와 편지, 수령증, 명부라고 적혀있는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불에 태운 건 아마도 그 서류 중 하나였을 겁니다. 큰아버지가 미국에서 남부군과 합세해 흑인들을 탄압해서 그들로부터 반감을 샀고 그런 이유로 살해된 것 같아서 매우 불안했습니다. 2장. 씨앗이 또 배달되다. 이사하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뜯어보시다가 그 안에 오렌지 씨앗 5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존 오펜쇼가 말을 이었다. 존, 이게 무슨 일일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KKK라고 쓰여 있었죠. 엘리어스 큰아버지의 봉투에도 그 글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봉투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비밀 서류들을 해시계 위에 놓아두라고 쓰여 있구나. 정원에 있는 해시계를 말하는 거겠네요. 무슨 서류요? 엘리어스 큰아버지 상자에 들어있던 서류 말이에요? 큰아버지가 모두 태워버리셨어요. 제가 말했죠. 이 나라는 법이 있는 문명국이야. 이런 야만스러운 행동을 허용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편지는 어디서 왔지? 아버지가 봉투를 살펴보셨어요.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온 것이군. 난 씨앗이나 서류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어. 이런 어이없는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버지, 경찰에게 알리셔야 해요. 큰아버지의 편지가 인도에서 온 거란 걸 기억하고 있던 저는 무척 걱정이 되었죠. 아니다. 그런 짓을 하면 경찰이 우릴 비웃을 거다. 그냥 잊어버리자꾸나. 사흘 후에 아버지는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 프리바디 소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그 소령으로부터 빨리 오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저녁 무렵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크게 부상을 당하셨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단정지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해당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왔던 그 5개의 오렌지 씨앗과 이상한 편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것은 1885년 1월이었고 그로부터 2년 8개월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걸 받았습니다. 젊은이는 KKK라고 뒷면에 쓴 봉투와 5개의 오렌지 씨앗을 보여주었다. 런던 동부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서류를 정원에 갖다 두라고 쓰여 있어요. 아버지에게 배달되었던 편지에 적힌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홈즈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는 길고 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이봐요, 젊은이. 뭔가 빨리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위험에 빠져 있어요. 경찰에 알리긴 했지만 나를 비웃더군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군요. 왜 즉시 나한테 오지 않았나요? 당신의 적은 거의 이틀 동안 계획을 짜놓았을 거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알아낸 게 있습니까? 존 오펜쇼는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을 보여주었다. 이건 큰아버지의 방에서 남은 서류들과 같이 있던 것입니다. 1869년 3월 7일 씨앗을 브라운, 로빈슨, 윌리엄스 이렇게 3명에게 보냄. 3월 9일 브라운이 떠남. 3월 10일 윌리엄스가 떠남. 3월 12일 로빈슨을 방문. 해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 종이를 구리상자에 넣고 큰아버지가 다른 서류들은 전부 태웠다는 메모를 써서 함께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상자를 정원 해시계 위에 놓으십시오. 당신의 적이 그걸로 만족해서 당신을 더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집에는 어떻게 돌아갈 거죠? 워털루역에서 기차를 탈 생각입니다. 오펜쇼가 대답했다. 아직 9시 전이라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홈즈 씨.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오펜쇼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의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3장 범인의 죽음. 셜록 홈즈는 잠자코 앉아서 난로불을 바라보고 있다가 말했다. 왓슨, 이런 괴상한 사건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4개의 서명 사건이래 처음인 것 같군. 그 사건도 대단했었지. 하지만 저 젊은 존 오펜쇼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네. 큰아버지 엘리어스가 왜 미국을 떠나야 했을까? 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네. 그래서 모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외로운 생활을 했던 거야. 그 편지들은 어디에서 왔지? 기억하나? 첫 번째 편지는 인도의 퐁디셰리에서, 2번째 편지는 스코틀랜드의 던디에서, 그리고 3번째 편지는 런던 동부에서 왔다고 했어. 뭔가 짚히는 게 없나? 모두 항구로군. 발신자는 그 편지들을 쓸 때 배를 타고 있었을 거야. 훌륭하네, 왓슨. 누군가 씨앗을 인도에서 보내고 7주 후에 도착해서 엘리어스를 죽인 걸세. 그런 다음 스코틀랜드에서 씨앗을 보내고 사흘 후에 도착해서 존의 아버지를 죽였지. 내가 지금 왜 걱정을 하는지 알겠는가? 그는 바로 이곳 런던에서 존에게 씨앗을 보냈단 말일세. 존의 적은
벌써 런던에 와 있어. 큰일이네, 홈즈.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 자들은 누굴까? 왓슨이 소리쳤다. 내 생각에는 한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큐 클럭스 클랜의 일원이라네. KKK는 바로 그 이름의 머리 글자이지. 자네 들어본 적 없나? 남부에서 결성한 미국인들의 비밀 조직이야. 흑인에 대한 차별 철폐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네. 경찰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 이 비밀 조직에 가담했던 존의 큰아버지 엘리어스는 그들의 서류를 가지고 미국을 떠났던 거야. 그래서 그 집단은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지. 물론 그들은 서류를 돌려받고 싶었을 테고, 그 반쯤 타버린 종이를 기억하나? 그건 엘리어스가 미국에 있던 시절에 기록한 일지야. KKK를 위해 일하던 당시 그 3명의 남자들을 위협하려고 씨앗들을 보냈던 것일세. 2명은 나라를 떠났지만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KKK 집단은 그 남자에 대한 용무를 마쳤지. 다시 말해, 그를 죽였던 거야. KKK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일한다네. 홈즈가 말했다. 그들이 젊은 오펜쇼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존 오펜쇼가 죽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경찰은 워털루역 부근의 강에서 시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그것이 사고였다고 밝혔지만 홈즈는 몹시 분개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젊은이를 그 악당들은 살해하고 말았네. 그들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걸세. 그것이 내 마지막 임무가 된다고 해도 말일세. 홈즈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저녁 10시가 다 되어 베이커가로 돌아온 홈즈는 매우 지쳐 있었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다. 여보기 왓슨, 오펜쇼를 죽인 놈들의 이름을 알아냈어. 이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차례군. 이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거야. 홈즈는 오렌지 1개를 들고 와서 껍질을 벗겨 씨앗 5개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5개의 씨를 봉투 안에 넣고 봉투 위에 셜록 홈즈라고 썼다. 겉봉에는 미국 주지아주 사바나항, 범선 론스타호 선장, 제임스 카알푼 귀하라고 적었다. 그와 동료들이 미국의 조지아주로 돌아가는 중일세. 돌아가면 이 편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악당을 어떻게 찾아냈나, 홈즈? 오늘 수백 부의 선박신문과 선박협회의 기록을 찾아보았다네.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그 3개의 항구에 정박해 있었지. 1883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퐁디셰리에 입항한 모든 선박과 그 뒤의 항로를 조사했네. 이 2달 동안에 퐁디셰리에 입항한 선박은 36척 있었네. 그 중에서 단 한 척의 배, 론스타호가 내 시선을 끌더군. 다음엔 댄디항에 대해 조사해보니 론스타호가 1885년 1월에 항구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 이건 오펜쇼의 아버지가 죽은 시기와 같은 달이지. 그것으로 추측은 확신으로 변했지. 그리고 이번에는 런던항에 현재 정박 중인 배를 조사해보았더니 론스타호가 1월에 항구에 들어와서 오늘 아침 밀물 때 사바나항으로 돌아간 걸 알았네. 선장과 2명의 동료가 누구인지 찾아냈는데 모두 미국인이 맞았고 지난 밤에는 배에 머무르지 않았다더군. 그래서 나는 불쌍한 존 오펜쇼를 살해한 자들이 그들이라고 확신했네. 살인자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 씨앗들을 받아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때 경찰들의 손에 넘겨지겠지. 하지만 셜록 홈즈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날씨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우리는 사바나 항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렸으나 끝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해 겨울 바다에서 일어난 폭풍우가 어느 해보다 더 심해서 스타호는 영원히 조지아주에 도착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 선장과 동료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존 오펜쇼의 살인자들에게 그 씨앗들은 배달되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죽음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이다.